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파트 3 1차원 운동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1차원 운동은요, 막 그렇게 막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 뒤쪽에 보면은 2차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포물선 운동이라든지 이 운동에 대해서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리2만의 이런 특색이 있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여기서 물리1이랑 안 그래도 내용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알겠지만 9월 모의고사에서 한 번 출제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요거를 알고 있어야 1차원 운동에서 어떻게 식을 쓰는지 알고 있어야 2차원 운동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풀더라? 약간 이런 시행착오가 없겠죠.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따라와 봐보세요. 일단은 파트 3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되는 거는 운동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리1에서 등속도 운동 많이 들어봤죠? 자, 어떤 식을 썼죠? 바로 S는 VT라는 식을 많이 썼었는데요. 그 의미를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어떤 물체가 V의 속도로 일정하게 속도가 있다고 하면은 T초 동안 S만큼 갔어요. 그러면 2T초 동안은 2S만큼 가겠죠? 그 다음에 3T초 동안은 3S만큼 진행하게 되겠죠. 이런 선형적인 관계성을 갖고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정리 2번 상대 속도. 자, 상대 속도는 무엇이냐? 바로 어떤 물체에서 다른 물체를 본 상대적인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해서 만약에 어떤 고속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빠차를 타고서 앞으로 쭉 가고 있어요. 뭐 한 120km/h로 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뒤에 어떤 스포츠카가 뭐 신이 났는지 부항 하면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120km/h로. 그럼 여러분들이 저 뒤에 있는 차를 보게 되면은 나에게 얼마의 속도로 오는 걸로 느껴지죠? 바로 20km/h로 느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굳이 공식으로 바꾸자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의미가 뭐냐?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B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뺀 거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20이라고 했었잖아요. 뒤쪽이 120이고 내가 100이어서 빼면은 2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외우게 하면은 약간 거울처럼, 즉 상대적으로 좀 외울 수가 있겠는데요. AB 거울 BA, AB 거울 BA. 사실 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외워도 되는데 뭐 굳이 이렇게 좀 유치하게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 속도는 도대체 언제 쓰냐? 바로 가속도가 같을 때 상대 속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가속도가 같을 때 상대 가속도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가속도 항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두 개의 물체가 낙하하는 경우 가속도가 G가 되니까 A가 본 B의 속도는 이제 등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속도로 멀어지거나 아니면 가까워지거나 하겠죠. 왜냐면 상대 가속도가 0이니까. 그렇게 이제 가속도가 같은 상황에서 상대 속도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운동, 두 개의 물체의 운동을 조금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충돌하는지 멀어지는지 아니면 그냥 뭐 거리가 유지가 되는지 뭐 이런 점들을 우리가 빠르게 유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상대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까지도 우리가 빠르게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A하고 B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뭐가 되냐? B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는 거니까 왼쪽으로 2m/s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같을 때는 크기를 빼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게 되니까 이렇게 6m/s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크기만 보자고 하면은 이렇게 방향이 반대일 때는 덧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방향이 같을 때는 뺄셈이 되더라. 이런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되게 뭐가 많죠. 그쵸. 네, 너무 쫄지 마요. 너무 쫄지 마. 자, 일단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 공식들 정말 많이 유도해봤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물리1 아마 여러분 내신 때도 정말 많이 풀어봤겠죠? 근데 문제 잘 풀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 저는 너무 잘 풀렸는데요? 잠만, 그럼 이거 인강 왜 들어요? 그쵸? 굳이 이런 친구들은 굳이 인강 안 듣더라도 물리2 100점 받을 친구들이니까 아마 대부분의 이런 인강을 듣는 친구들은 물리1에서 물론 물리2까지 왔으면 물리1 잘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누구나 이렇게 평범한 IQ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등가속도 공식들을 배웠을 때 문제에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 어버버버 하다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프린트 나눠주니까 그냥 유형을 외워버리자 하고 이제 인강 메가스터디나 대성마이맥 같은 거 인강 끊어가지고 공부를 막 시작하죠.
이거는 진짜 쌤 경험이기도 한데 그렇게 유형을 외워가지고 문제가 솔직히 말해서 잘 풀리나요? 물론 풀리는 문제도 있지만 이제 생명이나 지구과학 같은 거는 그냥 외워가지고 푸는 건데 물리는 이게 약간 유형을 외운다? 조금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런 수학적 알고리즘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 연구하다가 혹시 시간이 다 지나가진 않았나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좀 연구를 해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공식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1년 동안 시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유도를 해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식을 쓰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조금 해줄까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볼 건데 등가속도 운동이 도대체 뭐죠?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 그림을 보다시피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가 0초일 때 오른쪽으로 V1의 속도로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T초가 지났을 때 오른쪽으로 V2의 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속도가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가속도가 있겠고 이 가속도가 등가속도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요 이동한 변위를요 x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일단 가속도의 정의가 뭐죠? A는요 t분의 델타 v죠. 그러니까 속도 변화를 나누기 걸린 시간이 바로 가속도의 정의잖아요. 그 다음에 델타 v 요거는 뭐예요? 나중 빼기 처음. 델타의 의미가 뭐라고요? 나중 빼기 처음. 그래서 A는요 V2 V1 나누기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물리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처음 정보가 궁금해요? 아니면 나중 정보가 궁금해요? 나중 정보가 궁금하죠. 그래서 나중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V2는 V1 플러스 A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등가속도 공식 1번이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등공 1번. 네, 그래서 V2는 V1 플러스 AT. 선생님 근데 이거 꼭 외워야 되나요? 외워야 되죠. 왜냐면은 우리가 포물선 운동에서도 결국엔 어떤 축에 대해서 어떤 축에 대해서 등가속도 공식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등가속도 공식 2번 볼게요. 자, 위에서 유도했던 V2는 V1 플러스 AT 있잖아요. 이거를 속도 시간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본 거야. 자, 그러면 처음 속도를 지금 V1이라 하고 그다음 나중 속도를 V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면적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변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면적 어떻게 구하나요? 바로 사다리꼴의 면적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여기 t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v1 플러스 여기 v2인데 v2가 아까 뭐였어? v1 플러스 at였죠. v1 플러스 at. 자, 이거 정리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네, 2분의 1 at제곱 플러스 v1t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저는 과거 나와서 미적분 할 줄 아는데요. 아니다. 미적분 자체가 애초에 그쵸. 수능 범위죠. 그래서 적분 때려도 뭐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쌤이 약간 내신 강의도 예전에 잠깐 학원들에서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저희들 생각에서는 속도 적분하면 뭐 변이니까 그쵸? 속도 적분하면 변이니까 그냥 뭐 그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약간 컴플레인 들어왔어요. 선생님 저 적분 모르는데요 하면서 이제 막 학부모님이 막 수업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서 저 솔직히 말해서 좀 1차 충격. 이거를 몰라?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여러분들 똑똑한 물리2 수강생들이니까 충분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설명해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등가속도 공식 3번은 뭐냐면요. 자, 아까 전에 등공 1번하고 등공 2번을 보게 되면은 등공 2번. 자, 얘네들은 지금 항에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죠. 시간. 자, 시간이 있는 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뭐가 불편하냐? 여러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인공지능이 좀 발달돼가지고 막 뉴럴링크, 일론 머스크가 이런 뉴럴링크 같은 거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뇌에 이렇게 콱 칩을 꽂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이제 쌤 머리를 이제 컨트롤 C V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시간이란 항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긴 영상들 좀 진짜 지루하지만 그쵸, 이런 긴 영상들을 봐가면서 계속 관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측하는 거는 쌤도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도 똑같아. 야, 그러면 내가 관측하기 귀찮은데 처음에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 정보를 알 수 없을까? 그게 바로 등가속도 공식 3번의 탄생 배경이 됩니다.
자, 근데 보면은 등공 2번은 t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고 그다음에 등공 1번은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에다가 넣게 되겠죠. 자,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t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a분의 v2-v1이 되겠고요. 그래서 2분의 1 at제곱 플러스 v1t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x는 2분의 1 a 그다음에 요거 뭐 요거 그다음에 v1t 요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정리하는 거 줘야 되나요? 뭐 이거 수능이 안 나오니까 아무튼 뭐 정리하면은 이 a분의 v2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정리하게 되면 뭐가 되냐? 이 ax는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자, 앞에서 요 v2하고 v1 얘는 속도 벡터죠. 그래도 여기는 가속도 곱하기 스칼라. 그래서 가속도 곱하기 시간 스칼라니까 벡터 곱하기 스칼라는 벡터죠. 네, 그래서 이 등공 1번은 벡터예요. 등공 2번도 뭐야? x 벡터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야? 벡터란 말이야. 자, 근데 등공 3번은요. 얘는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량이에요. 자, 그래서 속도의 제곱, 벡터의 제곱은 스칼라가 되죠. 그쵸? 그래서 얘는 스칼라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빠르게 푸냐, 얘를 양수로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막 a하고 x의 벡터의 방향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a하고 x를 곱해서 그냥 양수 만들고 그다음에 v2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 할 때도 그냥 방향 상관없이 그냥 양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여기 의미에서 여기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시간이 없으므로 처음과 끝을 관측해서 이렇게 관측 없이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속도는 벡터이고 벡터의 제곱은 스칼라다. 따라서 v2는 큰 값, v1은 작은 값. 그 다음에 a와 x의 곱은 양의 값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계산에 대해서 v2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뭐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개념 4번. 등가속도 공식 4번. 자, 요거는 이제 평균 속도인데요. 자, 평균 속도의 원래 정의는 뭐였어요? 평균 속도의 정의. 평균 속도의 정의는요. 바로 이제 이동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평균 속력이나 뭐 평균 속도나 뭐 방향이 안 바뀌면 뭐 그게 그거니까.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정의고요. 등가속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2분의 v1 플러스 v2. 말 그대로 진짜 평균에 대한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자, 우리 위에서 문제 봤을 때, 자, 이거 수학적으로 봤을 때, 요 사다리꼴의 면적은요, 이 면적을, 이 삼각형을 넘겨가지고, 일로 넘겨버리면은, 말 그대로 평균 속도에 해당하는 이 면적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v2, 얘가 v1이라고 하면은, 요 면적하고 똑같다고 하려면 여기 평균 속도가 v1 플러스 v2 나누기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 속도를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평균 속도를 표현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평균 속도의 정의는 원래 t분의 x인데 하지만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더라. 자, 그럼 어떻게 평균 속도 이거 쓰나요? 물론 이건 약간 좀 수능 특강 아니면 뭐 내신 틱하긴 한데 시간이 들어있으면은 정의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시간이 없으면은 이제 2분의 v1 플러스 vt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자,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은 종종 이제 이런 게 이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바로 뒤에서 알려줄게요. 자, 그다음 평균 속도의 계산. 자,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에 대해서 등차 수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처음 속도가 마이너스 1이고 나중 속도가 플러스 3이면은요. 평균 속도는 플러스 1이 돼요. 또는 처음 속도가 마이너스 1이고 평균 속도가 1이면 나중 속도는 3이 됩니다. 아무튼 뭐 이런 등차 수열 성질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평균값 계산하기 귀찮으면은 등차 수열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뭐 암산을 해줄 수도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정리 4번.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다 별표 한 5개 한번 쳐볼까요? 등가속도, 풀이 로지. 자, 이제 여기가 핵심입니다. 어떤 공식을 쓸 거냐. 아까 전에 배운 공식이 4개죠. 물론 거기다 이제 뭐 스칼라 벡터, 그 다음에 뭐 계산법 같은 걸 배우긴 했는데, 뭐 그거는 일단 뭐 내버려 두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식을 쓸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여러분, 어떤 범주를 나눈다 라는 거는요, 큰 범위에서
이제 작은 범주로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예로 들면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부산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말 크게 나눈 다음에 이제 서울의 강남, 그다음에 서울의 신촌, 서울의 뭐 이대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점점점 이렇게 쪼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이 분석이라는 게 단순한 그림을 보고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수학적인 트릭을 쓸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좀 깊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우주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우주 이퀄 물리니까요. 어떻게 보면 물리가 조금 더 작은 범위죠. 그래서 이 우주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과학책 같은 거 읽어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주는 시간과 공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를 합쳐가지고 우주를 4차원이라 부르고 시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공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결합이라는 거죠. 그럼 시간과 공간 중에서 뭐가 더 큰 범주냐? 바로 시간이 더 큰 범주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4차원이라 부르고 공간을 3차원이라 부르죠. 차원이 높을수록 더 큰 범주가 되니까 우리가 처음에 어떤 문제를 봤을 때 판별해야 되는 거는 바로 시간의 유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시간에 대해서 제시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그것을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에 대해서 넘어가게 될 건데요. 자, 공간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가속도, 변이, 속도 이렇게 가속도, 그다음에 속도, 변이 이렇게 총 3개의 이런 물리량들이 남게 됐는데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움직이는 이 운동 자체가 뭐예요?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 등가속도 운동이 더 큰 어떤 이 현상을 아우르는 범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속도가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판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변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얘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딱 보면 이제 변이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변이에 대해서 보고 이렇게 판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고리즘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모든 문제에서 이렇게 알고리즘 쓰이나요? 저도 약간 고등학생 때 이런 생각 해보긴 했는데 저는 잘 안 되던데요. 이거는 되나요? 네, 이거는 제가 쌤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물리 1이랑 물리 2 경력이 솔직히 말해서 워낙 적은 것도 아니고 많잖아요. 대학 물리학도 하고 이제 연대에서도 많은 수업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물리 문제 풀어봤겠어요?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 과정에서도 전부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쌤 믿고서 요 알고리즘 요거 하나만 외워둬도 이미 요 강의료 얼마죠? 아무튼 뭐 요 강의료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시간을 몇 시간을 아껴주는데 시급으로만 따져도 이 알고리즘이 이미 요 강의의 값어치를 초과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단일 사건에서 변수의 개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변수가 몇 개 있으면 요 알고리즘을 쓰면 무조건 답이 나오나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보면은 이제 등가속도 공식을 뽑아 보면은 좀 뜯어 보면은 총 5개의 변수가 있어요. V1 처음 속도, V2 나중 속도, 변이, 그 다음에 T 걸린 시간, 그 다음에 A 가속도 이렇게 5개가 있죠. 자, 여기서 모든 공식에 이 4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등공 1번부터 나중 속도, 처음 속도, 가속도, 시간 4개. 그 다음 위에 등공 2번 변이, 가속도, 시간, 처음 속도 4개. 그 다음에 등공 4번. 자, 이거는 V1 플러스 V2 나누기 2죠. 그래서 V1, V2, T, X 4개. 그 다음에 등공 3번 A, X, V2, V1 4개가 있죠. 아하,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든지 간에 물리량은 5개인데 어떤 공식이든지 간에 공식 안에 들어있는 이 물리량은 4개인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시된 물리량이 3개가 있다고 하면은요, 어떤 단일 사건에 대해서 등가속도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은 무조건 남은 이 물리량 하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스텝이 되는 거죠? 문제를 보고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어진 제시된 변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3개가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아하, 답을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확신에 기반해서 알고리즘을 판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1으로 시간의 유무를 보고요. 두 번째로는 가속도의 유무를 보고요. 세 번째로는 변이의 유무를 보게 된 다음에 적절한 공식을 골라가지고 거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문제의 정답이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소름돋 자기 자랑 너무 많이 했다. 아무튼 뭐. 자, 여기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처음 속도가 플러스 4m/s인 공이 오른쪽으로 2초 동안 플러스 2m/s 제곱의 일정한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 이때 2초 동안 공이 이동한 거리 x를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요 x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일단은 주어진 변수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니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시간이 나와 있나요? 첫 번째 나와 있죠. 첫 번째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뭐 보라 했어요? 가속도 운동하는지 보라 했죠? 가속도 운동하는데 값이 나와 있어. 그다음 세 번째 이동한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쵸? 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공식에 x가 없으면은 이거 x 어떻게 구해요? 당연히 공식에 x가 있어야 답을 구하겠죠. 네. 그래서 등공 2번에다 대입을 해보면은요, x는 처음 속도가 얼마야? 4 곱하기 걸린 시간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의 제곱. 자, 그러면 8 플러스 4가 되니까 이거 몇 미터? 12m라고 답을 도출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정리 5번 다중성광 사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물리원 내용이긴 한데 물리2의 기출 중에서 다중성광 사진을 포함하는 이런 기출들이 2차원 운동에 있거든요. 포물선 말고 2차원 운동에.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평균 속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아까 전에 V1과 V2의 요 평균값 2분의 V1 플러스 V2. 자, 이게 어디서의 속도랑 동일하냐? 바로 2분의 T1 플러스 T2에서의 순간 속도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요, 천천히. 자, 구간 T1부터 T2에서의 평균 속도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분의 V1 플러스 V2죠. 자, 요거는요, 2분의 T1 플러스 T2 초에서의 순간 속도하고 동일하더라. 얘도 요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V2가 2야, V4가 6이야. 그럼 V3는 4가 되겠죠. 그래서 등자수열 관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등자수열 관계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아까 봤듯이 2초부터 4초까지의 평균 속도, 이거 얼마야? 평균 속도 4죠. 요거는 3초에서의 순간 속도가 되겠죠. 요 시간의 평균. 요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얘도 요렇게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평균이 좀 많네요. 평균. 네, 평균. 시간의 평균. 아래는 속도의 평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 바로 공식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바로 다중성광 사진에 쓰이는 공식입니다. 자, 보다시피 평균 속도의 개념을 이용해서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L1이라는 녀석은요, 0부터 T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아까 평균 속도의 정의에 의해서 0.5T에서의 순간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L2는요, T부터 2T까지의 이제 이동한 거리고, 요거의 평균인 V1.5T 곱하기 T, 이런 식으로 요 이동한 거리를 조금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의 정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요, 자, 가속도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속도 변화량 나누기 걸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던 이런 순간 속도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1.5t 마이너스 0.5t 나누기 요 시간의 차이, 요 t, 1.5t하고 0.5t의 차이는 t잖아요. 사실 이런 거 유도 과정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저희 그냥 결과만 외우면 안 돼요? 결과만 외워도 상관없어요. 네. 자, 그러면 1.5t가 아까 얼마였어? L2 나누기 t였죠? 그래서 L2 나누기 t, 그 다음에 0.5t는 L1 나누기 t죠. 자, 그러니까 t제곱분의 델타 L, 이런 형태로 좀 표현이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L2 마이너스 L1으로. 자, 그러면
A는 t제곱분의 델타 L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요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를 하냐. 자, 델타 L은 무엇이냐? 바로 각 구간 사이에 각 구간 내에 연결된 거리의 차이다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해서 요 L1과 L2가 약간 좀 어떤 식으로 의미를 하고 있냐. 자, 이제 0초, t초, 2t초 이렇게 있죠. 요 거리가 L1, 요 거리가 L2가 되는 거죠. 여기 거리의 차이가 지금 델타 L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t제곱은 걸린 시간의 간격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형식으로 좀 변형을 해보면은 델타 L은 AT제곱이 되잖아요. 근데 이 AT제곱은 뭐예요? 사실은 일정한 녀석이 되겠죠. 가속도도 일정하고 t제곱은 일정하니까요. 그래서 델타 L은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구간 거리의 차이는 일정하게 커지거나 이제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아래에 예시 한번 봐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요런 대충 그린 그림보다 뭐 아래에 제가 이제 미리 좀 이쁘게 그린 그림으로 먼저 보게 되면은 0초일 때 0에 있어요. 물론 요게 정지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4초일 때 360에 있어요. 8초일 땐 640, 12초일 땐 840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1, L2, L3에 대해서 구하면 L1은 차이가 360이고 그 다음에 L2는 280, 그 다음에 L3는 200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거리의 차이가 얼마로 일정이요? 델타 L, 아까 델타 L 뭐라 했어? 일정이라고 했었죠, 일정. 그래서 80으로 일정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유형에서 한 번의 가속도를 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엔 우리가 이런 등가속도 운동을 분석을 하려고 하면 어떤 X축이나 Y축에 대해서 가속도를 여러분들 전부 다 빨리 구하고 싶잖아요. 그래야 뭐 F는 MA를 써서 힘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자, 그럼 A는 이제 T제곱분의 델타 L이라고 했는데 델타 L은 이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요 거리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한 개, 두 개의 구간을 잡게 되면은 거리의 차이가 360에서 280을 빼게 되면 80이 되겠고요. 걸린 시간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16해서 가속도는 5m/s 제곱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처음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등가속도 공식 2번에다 넣거나 아니면은 뭐 등가속도 공식 뭐 1번에다가 집어넣거나, 왜냐면 우리가 중간에서의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차피 모든 물리량을 이제는 다 알고 있으니까 가속도 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쓰고 싶은 그냥 공식을 잡아가지고 해도 답이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는 이제 다중사건의 어떤 정형화된 패턴으로 다중성광 사진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하면은요, 이번에는 정형화되지 않은 뭔가 좀 추상적인 등속도 플러스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물리1에서 정말 많이 나오던 패턴인데요. 어떤 빗면에 정지했던 공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빗면에 정지했던 공이 힘을 받아서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이제 힘을 제거를 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실이 끊어져서 처음엔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더라. 약간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물리1에서 정말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서 알고리즘을 한번 짜보게 되면은요. 자, 일단 등속도 형태는 S는 VT라는 형태죠.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어떤 등가속도 식하고 그 다음에 어떤 등속도 식하고 결국엔 이 아구가 맞닿아서 여기서 구한 값들을 등가속도에다 집어넣거나 또는 등가속도에서 구한 거를 등속도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엔 이 아구가 맞아야지 풀 수 있는 건데, 그럼 아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등속도 식은 S는 VT, 즉 시간이 들어있단 말이죠. 시간이 들어있고 가속도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평균 속도의 형태를 만족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등속도 플러스 등가속도 유형에서는요, 이제 등가속도 공식 4번을 써야 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 B 구간, B, C 구간에 대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등속도에서는 S는 VT, 그 다음에 등가속도에서는 평균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 곱하기 변위, 이런 식으로 집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 2번 자주 나오는 비례식 정리,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에서는
정지 상태에서 가속시킨 다음에 등속도 운동을 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개가 있는데 실을 끊었더니 이제 등속도 운동하다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됐다. 약간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 다음에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면은 요 평균 속력의 B는 2분의 V 대 V가 되니까 요거는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1대 2를 만족하게 됩니다. 근데 뭐 요런 게 일단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자주 나오는 비례식을 암기하는 게 포인트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이동 거리 B가 1대 1이야. 1대 1이야. 자, 그럼 이때 우리가 걸린 시간을 체크를 하고 싶은데요. 자, 이거 거속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시간은 거리 나누기 평균 속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대 1 나누기 그 다음에 1대 2 하게 되면은 걸린 시간의 B는 2t 대 t, 즉 2대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 거리 B가 1대 2면은 요거를 1대 2로 나눠. 그러면 걸린 시간은 1대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동 거리 B가 2대 1이 된다고 하면 2대 1 나누기 1대 2 하면은 4대 2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같은 거리 이동을 할 때 가속시킬 때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직관적으로도 암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정지되는데 등가속도 운동했다가 등속도 운동했다가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빗면에서 정지하고 있는 녀석이 등가속도 운동하다가 마찰 구간에 이제 접해가지고 등속도 운동을 할 수 있겠고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가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가 실이 끊어져가지고 빗면에 있던 물체 혼자서 이제 진행을 하니까 이제 수평면에 있는 녀석, 그러니까 그렇죠. 수평면에 있는 녀석은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의 자주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 7번. 다 왔어요. 몇 번이 끝이야? 네, 여기가 다 왔네요. 자, 정리 7번 정지의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요 내용은요, 이따가 뒤에 요거 1번 문제 풀 때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개념 1번 정지의 성질. 자, 역학에서 보면은 정지라는 상황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어떤 물체가 정지하고 있어요. 얘가 만약에 t초 동안 s만큼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요, 그리고 이때 속도가 v라고 하면은 2t만큼 지났을 때 이 물체 이동한 거리는 4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2v가 됩니다. 그래서 거리 같은 경우는 등가속도 2번 공식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x는 2분의 1 at 제곱이죠. 왜냐면 처음 속도를 0이니까요, 정지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제곱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경향성을 알 수가 있겠고요. v2는 v1 플러스 at이다 보니까 처음 속도가 없으면 시간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돼서 이런 점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지를 보게 되면은 이건 스텝 1은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왜냐면 포물선에서 이제 정지한 물체가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많이 쓰이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정지를 보면은 정지부터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지의 성질을 그 다음으로 떠올리시면 되겠는데, 속도의 B는 보다 걸린 시간의 B다. 그 다음에 이동거리의 B는 보다 걸린 시간의 제곱의 B하고 같다. 이거를 꼭꼭꼭 정말 꼭 암기를 해주세요. 이건 정말 부탁, 당부의 말씀, 암기를 해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영어 선생님처럼 많은 걸 요구하진 않잖아요. 이 정도 외워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개념 2번 운동 방향이 바뀌는 유형. 자, 이것도 그냥 여기 그림 말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봐요. 자, 쌤이 만약에 이 아이펜슬을 EV의 속도로 던졌어. 그리고 어떤 점에서 얘가 V로 올라갔어. 그리고 최고점을 찍겠죠? 그리고 여기에 공기 저항이 없다고 하면은 다시 내려올 때 요 점을 지날 때 V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를 지날 때 EV로 내려오게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뀔 때 같은 지점을 지날 때 속도의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념 3번 정지의 성질. 자, 이것도 별표 정말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 또 보는 뭐랄까요? 대칭성이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어떤 물체가 처음에 정지 상태에 있고 가속도가 A1으로 존재하니까 최대 속력을 찍었다가 가속도가 왼쪽 방향이 돼가지고 다시 정지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지한 물체가 가속도 A1을 T1 초간 받아서 S1만큼 이동을 해서 V가 max가 됐다가 가속도가 왼쪽으로 있고 A2로 있고 그 다음에 T2 동안 S2만큼 이동을 해서 오른쪽에서 정지한다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요,
정지에 있던 물체가 Vmax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속도가 감소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아니다. 네, 뭐 아무튼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면적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자, 이 면적은 지금 보다시피 요 y축의 값이 동일하니까 t1에 비하고 t2에 비하고 동일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s하고 t는 비례 관계가 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를 보게 되면은 이 가속도는 이 y축이 지금 동일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b의 역수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는 t의 역수배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s하고 t의 또 비례 관계니까 이거를 하나의 도식화를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s하고 t는 비례 관계에 있고 a랑은 st가 반비례 관계에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정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도 정지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속도의 b가 뭐 2대1이라고 해볼게요. 가속도의 b가 뭐 2a, a야. 자, 그러면 걸린 시간의 b는요 1대2가 되겠죠. t, 2t.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도 1대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유형 1번 1차원 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률이 정말 낮죠. 그래서 2021년 9월 20번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1차원 운동이 출제가 되고 그 이후로는 1차원 운동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량이 좀 많으니까 그냥 계산 연습하고 성질 연습한다. 그냥 이런 정도로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 가하고 나는요, 물체 A하고 B가 X축 상에서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A는 V0의 속력으로 원점을 지나, 이렇게 원점을 지나, T1초 동안 지금 등속 운동을 하다가 T2 동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해서 지금 X는 LA인 지점에서 V의 속력이 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1과 T2초 동안 A가 이동한 거리의 B는 1대3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1대3 이동한 거리 B가요. 자, 그 다음에 원점에 정지해 있던 B는요, T1, T2 동안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이제 X는 L인 지점에서 정지를 하더라. 이렇게 정지를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정지하네요. 자, 그래서 얘는 정지의 성질을 써야 되는 것을 대충 어느 정도는 직감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T1초 동안 A하고 B가 이동한 거리가 2대1이래요. 자, 그래서 요 거리를 L, 그 다음에 요 거리를 2L, 그 다음에 1대3이니까 요 거리를 6L.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간 1, 2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2배이더라. 자,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2A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일단은 이제 선지를 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가에 대해서 요 구간과 요 구간에 대해서 묶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근데 변수가 지금 걸린 시간이 t1이고 여기 지금 t2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변수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죠. t1, t2의 관계성도 사실 해결이 좀 안 되고요. 그다음 속도에 대해서도 지금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뭔가 이걸 연결짓기가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근데 B에 대해서도 보면은 B도 뭔가 속도가 중간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거리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의 비율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거 뭔가를 조금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출제자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제시를 함을 통해 가지고 첫 스텝으로 요 A하고 B를 연결을 해라. 자, 근데 이것 중에서 지금 어디를 연결하면 제일 좋냐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뭐 구간 1과 구간 2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제 가속도하고 지금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구간 1과 구간 2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구간 1에서는 지금 시간이 나와 있고 가속도가 나와 있고 지금 연결을 할 수 있는 걸 보게 되면은 거리의 연결은 안 되죠. 왜냐면 LA고 한 놈은 L이니까. 그래서 등공 1번으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v 마이너스 그다음에 여기는 v0죠. 네. v0는 이제 at가 되겠죠. at2. 자, 그 다음에 구간 2를 보게 되면 가속도가 2배니까 지금 요게 지금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잖아요. 요게 지금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속도가 2v 마이너스 2v0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구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은요. 자, A는 요 구간에서 무슨 운동을 해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그냥 B는 여기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거 연결할 때 이제 등속도 플러스 요거는 이제 A죠. 플러스 등가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평균속도 4번 쓰라고 했었죠. 자, 그럼 등속도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얘는요 V0 T1 얘가 지금 2L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B에 대해서도 평균속도를 쓰게 되면은 지금 요거죠. 아까 나온 이제 Vmax가요. 평균값은 V-V0 그다음 T1 그쵸. 요게 지금 L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두 식을 연결하게 되면은요 V0 이퀄 2V 마이너스 2V0가 되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은 2V는 3V0가 되고요. 따라서 V는 2분의 3 V0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자, 그래서 B의 최대 속력은요 바로 V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의 끝에서의 속도는 2분의 3 V0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번을 보니까 어느 정도 구한 것 같아서 기억번을 보니까 T1과 T2의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T1과 T2의 관계성은 뭐 A를 통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B를 통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정보가 많이 나와 있는 걸 봐서는 이제 A에 대해서 해보는 게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에 대해서도 할 때 이제 왼쪽 구간은 등속도고 오른쪽은 이제 등가속도가 되니까 이제 A의 원래 요 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오른쪽에 대해서 평균속도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은 1이고 오른쪽은 2분의 3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5가 되겠고 그럼 평균은 4분의 5 V0가 되겠고 V0 T2는요 이동한 거리가 6L이 되겠죠. 자, 그럼 두 식을 한번 나눠볼게요. 나눠보게 되면은 T1 나누기 T2가 되겠고 그 다음에 5분의 4 얘가 지금 3분의 1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T1 나누기 T2는요 얘는요 지금 12분의 5가 돼서 기억번은 정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니은번 V는 B의 최대 속력이 2분의 3배냐. 자, V는 얼마죠? 얘가 지금 2분의 3이죠? 2분의 3. 다음 B의 최대 속력은 얼마죠? 1이죠? 1. 요거는 지금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3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디귿번 LA는 L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그냥 해보면 되죠. 자, 아까 전에 지금 요 LA가 얼마가 나왔죠? 8L이 나왔죠? 그럼 이 LB가 아니네요. 그냥 L도 이제 한번 구해보면은 지금 이제 왼쪽의 길이는 L로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지금 요거는 안 나와 있죠. 자, 근데 이걸 뭐로 알 수 있냐? 아까 우리가 시간의 비를 구했죠. 네. 시간의 비가 5대 12잖아요. 자, 근데 이게 이동 거리의 비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정지에서는. 그래서 L 대 오른쪽 뭐 구간 2, 뭐 L2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 12L은 5L2가 되니까 여기서 L2는 5분의 12L이 되겠네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요 L 값은요 L 플러스 5분의 12L이 돼서 5분의 17L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LA 나누기 L로 넘어가게 되면은 8 나누기 17 나누기 5가 되니까 17분의 40이 돼서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